네,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 일시적 회복으로 끝날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증시 불안감이 여전히 커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주가가 크게 널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미국의 5월 고용 지표, 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네, 시장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수를 보시면은 예상치인 32만 5천 명보다 훨씬 높은 39만 명이 나오면서 경기가 좀 과열되는 게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금 자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예. 실업률 추이를 보시더라도 3.6% 수준 3개월 연속입니다. 이 숫자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평균이었던 3.5%, 3.6% 수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지금 5.2% 증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용 참여율, 노동 참여율도 62.3% 수준으로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고용시장 지표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렇게 높게 나오면 계속적으로 경기가 과열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겠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적으로 빨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많이 낮은데 그래도 유동성 회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고용 지표가 좋아서 경기 과열 우려도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 낮지만 걱정하고, 그런데 연준의 지금 긴축 강도가 6월, 7월 빅스텝을 하고 잠깐 쉴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 근데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 중단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신지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빅스텝이라고 하죠. 한 번에 0.5%를 올리는 0.5%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스텝을 오는 6월달 그리고 또 7월달 이렇게 두 번 더 연달아 즉 세 번을 할 거라는 지금 예측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0.25%씩 올리는 아마 세 번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연말이 되면 2.5%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예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내년도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텐데 그 올리는 폭은 아마도 상반기에 낮게는 0.25%, 높게는 0.75% 추가 인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속도만 되면은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부분이 될 텐데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8%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볼커 시대, 1970년대 이때는 금리를 그 인플레이션 숫자보다 더 높게까지 당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3.5%에 멈추는 게 아니라 4%, 5%까지 계속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어가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 아마도 두 번 더 0.5% 올리고 나서는 0.25% 시대로 회귀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많이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빅스텝 이후에는 0.25%포인트로 돌아갈 것이다. 본부장님 그렇게 보시고 있는데, 이달부터 이달 FOMC 회의가 이제 14, 15일 있을 텐데요.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는데 이 양적 긴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나요? 네. 자, 양적 축소라는 것은 과거에 미 연준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영향을 했었죠. 양적 완화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는 오히려 축소를 하는 경우가 되겠죠. 보시면은 지난 2년 동안에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약 6조 달러 정도 수준, 4조 달러 정도 수준 되던 것을
거의 뭐 9조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5조 달러를 늘리는 것을 2년 만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약 3년간에 거쳐서 3조 달러 정도를 축소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속도는 훨씬 더딘 것이고 또 길이는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매월 시작은 약 한 650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서 축소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매달 9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단위로 약 1조 달러를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축소라면은 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 예측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양적 축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돌아오는 만기를 그냥 캔슬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게 되면은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재의 인플레이션 정도를 반영하는 금리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3% 시대에서 약 3.5% 시대까지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즉 양적 기축과 맞물리면서 얼마나 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긴축으로 특별히 더 국채 금리가 더 폭등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시네요. 통화 긴축 관련해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회장이 미국 경제 뭐 허리케인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해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본부장님은 이런 표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두 분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뭐 공감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자기의 회사의 어떤 실익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따라서 식량과 연료 포함해서 원자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또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QT 양적 긴축 부분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은행권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이 개인들이라든지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금리 수준이라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허리케인 같이 나타난다면 은행의 부실채권이 폭등을 해서 회사가 망하겠죠. 과거에 있었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래서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기의 어떤 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정 그 직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산직 관련 쪽이라든지 이쪽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계속 직원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인데 오히려 그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워낙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직원을 늘리지 않겠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말이 바뀐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회사의 매출 증가율이 워낙 높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있어서는 결국 여신 증가율이 지금 9%대가 나오고 있고 예대율이 겨우 62% 수준에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이 13%대고요. 또 연체율도 겨우 1%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경기 침체 가능성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용시장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거의 미미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먼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 CEO 다 자기들 사정에서 얘기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통화 정책 지금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 전망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뭔가 이 테크 기업들의 수익이 현재 가치로 좀 떨어지니까 미국 기업 주식 싸지 않다 이제
주가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예상한다면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결국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선 성장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저희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주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은 지금 여전히 이 매출 증가율은 높지만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적이 이익이 안 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계속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적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성장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성장과 순이익 증가가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겨우 1.5%밖에 되지 않아서 만약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5%까지 올라간다면 너무나 지금 비싼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계산법은 조금 틀립니다. 배당 수익률에다가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을 더해야지만 실질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산을 했었을 때는 지금 미국의 S&P 500은 3.8%의 수익률을 내주고 있다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배당 수익률 1.5%,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수익률 2.3% 더해서 3.8%니까 지금 현재의 미국 10년 국채금리 3%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만한 요소라든지 그 규모는 한정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가 침체로 가지만 않는다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만 보는 건 아니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는 그것도 좀 감안을 하면 국채 금리와 좀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자신이 좀 공격적인 서학계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어떤 업종이나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네, 요즘에는 성장주나 가치주나 나누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우선 성장주로 보면은 당연히 대형 기술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 마가 이런 종목들이 있겠고요. 또 그 이외에 반도체, IT 업종, 또 성장주 중에서 굉장히 매출 증가율이 높은데 이익도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종목, 업종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고요. 또 바이오 헬스케어도 괜찮아 보이고 또 전기차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가치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유 에너지죠. 석유 관련된 에너지, 천연가스 쪽. 이쪽도 워낙 가격이 올라가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쪽. 또 그 이외에 원자재, 금융산업, 그리고 또 주택건설이라든지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업종 안에서도 종목 따라 또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높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또 이런 업종 안에서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를 지금 미국의 빅테크를 저가에 사고 있는 서학개미들 지금 시점에서 괜찮게 보시나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종목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테슬라이죠. 저희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력이 있다. 물론 지금 PER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거의 60배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지만 성장을 감안을 하면 앞으로 이 PER이 크게 하락을 할 거다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높은 ROE를 창출해내고 있고 또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 시장 점유율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장주 중에서도 계속 이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투자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로 관심을 조금 돌려서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가 참 부진한데요. 6만 전자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적인 요소라고 하기보다는 이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워낙 배당 성향이 낮고 전체적인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고 하죠. 지배구조 문제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가장 크다 보니까 그런 네.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상, 이 오퍼레이션상, 그러니까 영업 쪽으로 보면은 물론 지금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좀 걱정, 비메모리 경쟁력의 악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은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디램 관련 쪽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수요 증가는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려보는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로 계산했었을 때 삼성전자는 컨센서스 ROE 15% 그리고 지금 현재 리스크 프리미엄 훨씬 높게 잡고 계산하더라도 적정 가격이 지금보다는 뭐 40%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의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